한태식 보광 총장의 논문 16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학생 동문 교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다음 주에 준비를 하려고 했었으나 좀 여러 가지 일정의 정황상 급하게 이제 오늘 준비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의 목적은 단순히 이것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공정한 연윤위가 다시 꾸려져서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진정서들을 제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동문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조속히 이 총장의 논문 표절 문제가 표절인지 아닌지가 확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표절로 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연구 부정행위, 즉 표절 문제가 대학원생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도교수 위촉을 할 때 그 연구 부정이 아까 연구윤리 그 준수 서약서를 씁니다. 이 서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서약이고요. 그런데 그 수신자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절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고 그리고 나머지 16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강한 표절 의심이 드는 그런 총장분에게 저희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학원생들에게는 내적 모순의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보광 스님의 한태식 총장의 16편 논문에 대한 재심의 촉구, 이 기자회견이 대학원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그 총 18편의 논문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2편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의까지 걸쳐서 표절이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학생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표절이 아닌 게 아니라 표절은 맞으나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학교 입장이었고요. 나머지 16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무튼 재심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심의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자회견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정말 공정한 절차에 맞게 연윤위를 구성을 해서 조속히 검증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논문 표절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그 대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논문을 표절을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과연 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가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말하길 삶에서 사유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뒷받쳐주고 있는 교직원들이나 기타 종단의 사람들이나 결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졸렬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 연구 진실성위원회를 에서 빨리 다시 재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착잡합니다. 총학생회장 형도 그렇고 대학원 총학생회장님도 그렇고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그 조윤기 선배도 그렇고 보광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심 동행하자. 근데 학생들에게는 니네 가서 1심 재판 받아라. 할 말입니까 그게? 표절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빨리 물러나시고 이사회 구조 개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움의 터에서 남의 글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표절을 한 자가 교육기관의 대표라고 있는 것 자체가 학생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레포트에 한 문장이라도 베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을 한 편, 두 편도 아닌 수편을 표절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재심을 핑계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동국대학교의 교육 현실과 교육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1학년들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1학년 학생들한테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문제, 총장의 표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받은 그 동국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과연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갈 것이냐, 참 우려스럽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 제가 그 학교랑 여러 가지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연윤이가 1년 넘게 안 꾸려지느냐라고 하니까 연윤이가 꾸려졌는데 그 위원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 동문들도 그렇고 동문들이 계속 그 위원장이나 위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총장의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연윤희 위원장이 부총장이라는 것이, 또한 그 위원들이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성과 그 연윤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표절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표절을 했으면 표절한 거고, 또 안 했다고 그렇게 안 한 거에 당당함이 있으면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함에도 이 연윤희를 공정하게 꾸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장으로서 또 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논문을 씀에 있어서 이 표절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학생들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연윤희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보강 스님은 스스로가 표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윤희의 제대로 된 활동과 또 공정성을 담보로 한 제대로 된 위원들의 선정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에 그 한태식 교수의 그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교육부에 그 제보를 하고 진정을 넣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는 그 논문 표절을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1월 21일 동국대에 조사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나중에 그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라고 통보를 했다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26일 날 그 당시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그 한태식 교수의 논문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이 명백한 표절이다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그 제가 제보한 논문이 총 30편인데요. 그 명백한 표절을 제외한 28편은 본조사로 이첩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월 5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8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심각한 중복 게재가 3편, 그다음에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 게재가 13편, 그다음에 허용 가능한 중복 게재가 12편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한태식 교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자 3월 5일 날 한태식 교수는 그 즉시 본조사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3월 5일자로 했습니다. 3월 5일자로 한 이후에 5월 2일 날 한태식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일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한 재심을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조사위원조차도 아직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재심위원 구성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제보자인 저에게 동국대에서는 그 재심조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때 저한테 통보한 재심조사위원들은 전부 이 한태식 교수와 사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한태식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거나 또 한태식 교수의 그 논문 표절을 적극 옹호한 사람이 재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연구 윤리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심위원 위촉 대상자가 전부 부적절하다라고 명단을 그 답변을 냈고요. 그 답변에 의해서 2차로 2016년 1월 21일 다시 그 위촉 대상자를 재심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시 저에게 2차 명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통보한 2차 명단도 역시 한태식 총장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또 적극적으로 그 공동 연구를 수행했거나 이런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그 논문 표절을 조사할 재심위원은 그 양영진 학술부총장의 그 제청에 의해서 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장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논문 표절을 한 피의자입니다. 조사 대상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조사 대상자인데 자기 논문 표절을 조사할 대상자를 위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다시 동국대에 답변을 뭐라고 보냈냐면은 동국대 총장이 피조사자인 입장에서 본인이 자신의 논문 표절을 조사할 대상자를 위촉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그래서 전원 다 제척을 하고 새롭게 우리 학내 주체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공정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답변서 보낸 게 1월 26일인데 1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그리고 그 제가 그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30편 논문 가운데서 16편이 그 한태식 한태식 교수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자기 표절한 논문들입니다. 그 16편이. 말하자면 박사학위에 쓴 내용을 그대로 자기 박사학위에서 학위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표시 없이 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에 전부 그대로 표절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자기 표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일체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 새롭게 논문 그 재심조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길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요, 그 검찰총장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 되면은 본인이 일단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조사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지금 한태식 총장은 본인이 논문 표절 피의자입니다. 논문 표절 피의자면은 자기가 자기 논문 표절을 조사할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사퇴를 하고 퇴진을 하고 야인인 가운데 정식 평교수의 입장에서 논문 표절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태식 총장께서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4일인데요. 그 이전까지 사퇴를 하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촉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한태식 총장은 스님입니다. 스님이 지켜야 할 그 계율이 있는데요. 그 계율 중에 4가지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4가지 가장 큰 죄를 우리 불교 용어로 사바라이죄라고 합니다. 그 사바라이죄가 뭐냐면은 이 사바라이죄를 저지르면은 바로 불교
그 불문에서 축출이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 발화일제가 첫째가 그 음행하지 말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지금 그 한태식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 발화일제에 해당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죄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를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그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본인은 총장은 물론이고 승려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저도 원치 않고 그래서 초파일 전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의 뜻에 맞게 보낼 수 있게 본인이 거취를 정해서 하루속히 사퇴를 해서 오늘 문제 제기한 이런 거 말고 다른 사안이 나와서 본인이 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학생들이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이 동국대학교 현실입니다. 현실. 이것을 저 모두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이렇게 플랜카드 달고 이렇게 비판하면 학교의 명예들 다 실추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명예가 실추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서워서 정말 잘못된 그 본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동국대학교의 더 큰 명예 실추로 이어질 것이고 동국대학교라는 대학이 정말 무너져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목소리는요 순수하고 다른 이익에 대한 사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대로 된 대학 학생들을 위한 동국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 총장의 이 보광스님의 표절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보광스님 스스로가 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활동해 가겠습니다. 1년째 위원회조차 한번 열린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재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라. 총장 논문 표절 심의하는데 부총장이 재심위원을 선정해서 제대로 되겠나. 학내 주체들과 합의를 거쳐 공정한 독립적 외부 기관에서 재심 신청하라. 진행하라.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292차 회의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는 양영진 교무부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광스님에 대한 징계안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논문 표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6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재심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을 벌이며 재심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16편 중에 서산대사의 정토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뿐 아니라 백과사전의 내용을 5페이지가량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작성된 대표적 표절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들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1년이 넘도록 위원회 한번 제대로 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학문과 대학에 대한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논문 표절 재심을 받아야 할 총장 보광스님에 의해 보직에 임명된 양영진 부총장이 위촉 권한을 행사하여 임명된 재심위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2차례에 걸쳐 학교 측이 재심위원에 선임하겠다며 제시한 위원들의 면면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논문 표절이 아니라며 보광스님을 두둔했던 사람이나 표절이 명백한 논문을 단 하루 만에 철회시켜준 학회의 임원 그리고 보광스님을 지지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교원을 재심위원회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학교 당국이 어떤 자세로 재심에 응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일반 교수가 아니라 대학을 대표하는 현직 총장이고 현직 총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재심을 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양영진 부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문 표절에 대해서 보강 스님을 옹호했던 분입니다. 공정성은 재심을 시작하기도 전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강 스님에 대한 논문 표절 재심의를 학내 주체들과의 합의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총장이 되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보강 스님 스스로 밝힌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 거짓됨 없이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며,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보강 스님은 스스로의 치명적 흠결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총학생 회장들을 고소하고 교수협의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악이 악을 낳아 그 죄업이 끝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 의해 진실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았던 교수 폭행의 진실, 교수 해임의 위법성, 직원에 대한 보복 징계 등은 법원에 의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총학생 회장에 대한 고소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진실이라는 태양빛 아래에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헛된 꿈은 잠시일 뿐입니다. 진실의 파도 앞에 스스로 겸허하게 방아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보강 스님의 논문 16편에 대한 재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학내 주체들과의 합의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공정한 재심을 위탁하라. 하나, 제척 사유를 가진 이들을 재심위원회 선임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해온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6년 4월 29일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보강스님 논문 표절 제기자 불교대학 동문 김영국. 그 한국연구재단의 사안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서산대사의 정통안이라는 논문 뒤에 사사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사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명백한 건데요.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강 스님이나 학교 본부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로서는 정보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 네, 동국대학원 신문사인데요. 이제 처음에 표절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이제 양 그 부총장님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제 반려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어딘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기간인지 아니면 그냥 양 부총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입니다. 3년이라는 거는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교원 징계 시효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의 입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을 논문이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그 논문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해서 표절이라고 판정된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논문이 작성된 시점 혹은 학술지에 등재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두 편의 논문이 2010년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징계할 수 없다라고 이사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논문의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누가 남의 논문 뒤지면서 표절 여부를 뒤지겠습니까?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지금처럼 총장이 되려고 하든가 장관이 되려고 하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발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표절을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 거의 모든 논문의 표절을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표절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비위, 횡령 뭐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표절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는 사립학교법을 좀 더 분명하게 표절과 표절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을 텐데,
사립학교법의 취지에서는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권 해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성을 그 징계 사유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한 그 교원의 징계 시효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물론 지금 학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은위에 의해서 표절 판정이 난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수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전국적인 이슈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뭐 기자회견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본관 올라가서 저희 이 공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교육부에도 좀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교육부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좀 제출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점 꼭 잘 좀 또 기사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학교 좀 아무도 안 왔어? 공문도 안 받다가 안 받는다고 하면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비서실 들리시죠? 공문 전달하러 왔어요. 공문 전달. 일로 오세요. 여기 실장님 여기 계세요. 아니, 니네 가자. 아,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아니, 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문을. 여기 문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열어주시면 공문 전달하고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학생들 7명에 선배님 한 분 계신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열어주시고 선생님 드릴 테니까 문 열어주셔서 저희 총장님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저희 문 항상 총장이 역하니까 내가 대신 받는. 그러니까 받는데 왜 이렇게 문을 잠그시냐고 저희가. 내가 잡았어. 단독적으로 잠그신 거예요? 아니, 단독적으로 잠그신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장님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어디서 전달할 거야? 초장님 들어가서 이것만 전달하고 여기서 가겠습니다. 합시다 좀. 그만합시다. 여기서 전달하시고. 왜 여기서 전달해야 되는지 비서실장님 오셨잖아요. 아니, 총장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전달해야 되나요? 공문도 격식이 있는데 그걸 학교 복도에서 그냥 여기요 이러고 줍니까? 네, 비서실장님 격식 차려서 안에서 오셨습니다. 드리겠다고요. 총장님이 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총학생회장님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게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문을 아니 왜 문을 절차나 잠겨서 이런 이 거 앞에 중요하게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왜 복도에서 네, 공문을 절차 전달할 격식 줄 중요하신데.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비서실장님 오셨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장 가서 전달할게요. 그러면 활동 선생님한테. 그럼 대학장 가서 가면 드리면 됩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진짜요? 진짜? 가시죠. 그러세요. 네. 대학장 계십니까? 가시죠. 대학장은 가요. 대학장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대학장 계시답니다. 예. 그게 이제 일단은 그 학교 측에서는 뭐 자꾸 뭐 동문들이 태클을 걸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점은 그 연윤희 위원들이 다 나가주세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아니래도 취재는 허가가 돼야지 되는 거지. 이건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다른 학생들은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이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허가 받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취재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총학생회 공문 전달하는데. 공문 전달. 일단 누구십니까? 홍보처장님. 홍보처장님 왜 안 되십니까?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허가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허가를 하세요? 저희가 공문 전달하는 거 지금 비서실장님한테 허락 받고 왔잖아요. 이봐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이봐요. 예. 학생. 예. 알겠습니다. 문제만 써드릴게.
조용히 이거 하세요. 불필요한 저도 거. 그만하고 싶어요. 왜 또 여기서 또 왜? 저도 그래? 그만하고 싶다고요. 알았어. 예. 저도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고 공문 전달하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찍는 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필요하게 아니 불필요하고 왜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큰 거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허가받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허가를 하시는 거예요? 교내에 대해서는 교내에 그럼 기자는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이신 거죠? 아니 불필요한 취재는 꼭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취재를 왜 통보처장님 판단하시냐고요? 그럼 허가를 받고 와야죠, 허락을. 아니 취재 이거 아니,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도드립해지는 거 아시겠죠? 취재 요청을 하고 와야죠, 취재 요청.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은 근거는 없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막으시겠다 뭐 이런 얘기죠? 물리적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허가받지. 그러니까 그럼 부탁이면 부탁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는 사유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간을 하고 있지. 아니 뭘 사유 공간이에요? 그냥 누구 없어요. 무슨 공부로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로 말이 안 되잖아요.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열린다고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게 규정돼 있나요? 예, 그건 교육부의 그 연구윤리 지침에 네. 그 모든 회의의 일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제보자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내가 그 회의에 나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가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보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동대에서 그걸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회의 자체가 거쳐서 항의를 하든지 하시고요. 예, 일단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